서비스 컨셉은 조직이 고객, 종사자, 주주와 채권자들에 의해서 지각되는 서비스를 가지려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요소나 고객 편익 패키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 컨셉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익과 가치, 전달 방법과 구매 이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컨셉에는 고객에 대한 편익인 서비스 마케팅 컨셉과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의 명세인 서비스 운영 컨셉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은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시키도록 조직을 자극하는 시도로서 마케팅 컨셉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컨셉은 대부분의 서비스 조직에 존재하는 서비스 마케팅과 서비스 운영에 분리할 수 없는 교차로에 있습니다. 서비스 컨셉은 만족되어야 할 고객의 욕구, 만족시키는 방법, 고객을 위해 수행하는 것과 달성되는 방법에 관한 상세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존 스톤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컨셉은 서비스 전달 방법인 서비스 운영,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인 서비스 경험,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 결과와 고객 서비스의 비용에 대하여 서비스에 내재하는 것으로 제약하는 편익인 서비스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서 서비스 컨셉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표적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운영, 서비스 경험, 서비스 결과와 서비스 가치의 함수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컨셉에서는 people이라고 했는데 people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컨셉의 속성과 편익은 고객들에게 핵심 편익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의 기회를 확인하고 미충족 욕구나 과소 제공된 욕구를 발견하여 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목표로 하는 제품 범주 욕구를 찾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를 토대로 목표 고객을 선정하여 최적의 속성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속성과 편익을 개발합니다. 여기서 개발된 속성과 편익의 목록은 제품 컨셉 개발의 투입 요소로서 잠재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 과소 제공이나 미제공된 욕구를 반영해서 선정합니다. 제품 속성과 편익 추출 과정을 도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충족 욕구나 과소 제공된 욕구로부터 시장 기회를 확인하게 되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안을 창출하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투입되면 제품 범주 욕구가 탐색이 됩니다. 제품 욕구를 탐색하고 경쟁 제품을 분석해서 제품 범주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품 범주를 선정하게 되면 어떠한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즉 세분화 기준과 특성 변수를 통해 가지고 목표 고객을 선정합니다. 목표 고객을 선정하게 되면 선호하는 목표 고객이 선호하는 속성과 편익이 무엇인가, 선호하는 순서는 어떤 것인가, 이를 확인해서 속성과 편익 목록을 최종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품 속성과 편익 추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성과 편익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기회를 확인하면 시장에서 경쟁자나 자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속성이나 편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나 경쟁자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제공하지 않은 미충족 욕구나 과소 제공된 속성은 제품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면 바로 신제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어려운 것이 바로 시장의 기회가 되겠죠. 이러한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 기회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시장 기회가 많이 생겼죠. 마스크 업체, 방역 물질 업체 또는 코로나 백신 업체, 치료약 제조업체 등이 시장 기회를 확인해서 시장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바로 신제품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신제품이 성공을 거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기회와 욕구의 확인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다량의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창출에 활용되는 기법인 창조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창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은 시장 기회와 고객의 숨겨진 욕구에서 찾아낸 정보와 자신의 영감을 회사의 사명과 목적에 적합하게 아이디어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을 분석해야 되겠죠. 항상 기업은 경쟁업체와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의 양면처럼 경쟁업체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경쟁업체의 제품과 항상 경쟁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쟁 제품이 제공, 미제공이나 과소 제공하는 제품 특징과 편익을 탐색하고 경쟁 제품의 결함이나 고객의 불만사항을 파악해서 차별화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경쟁 제품을 분석하는 것이죠. 자사의 제품 범주를 정의해서 경쟁 환경과 경쟁 제품을 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경쟁 제품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주된 경쟁자의 설정과 경쟁자의 자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쟁 제품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어떠한 사람이 경쟁자인가, 경쟁자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에는 경쟁 제품도 잘못되는 것이고 회사의 마케팅 전략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쟁하고자 하는 경쟁 제품을 선정하고 나면 경쟁 제품의 소비자 반응을 탐색하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후에 경쟁 제품의 표적 고객, 핵심 편익, 제품 차별화 속성이나 성능을 추출합니다. 경쟁 제품이 제품 범주를 창출했는지 또는 분할했는지, 선도 제품인지 또는 어느 위치에 포지션하였는지를 분석합니다. 제품 범주는 제품 유형에 따라 제품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제품 범주는 소비자의 욕구와 사용 목적이 동일한 제품의 집합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와 사용 목적이 동일한 제품이 바로 제품 범주가 됩니다. 제품 유형은 제품 범주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제품 형태를 의미합니다. 제품 범주 욕구는 제품 범주의 기능을 활용해서 문제나 결핍감을 해소하려는 욕구로서 제품의 용도와 관련된 욕구가 됩니다. 이러한 욕구에는 기능적 욕구, 경험적 욕구와 상징적 욕구가 있습니다. 기능적 욕구는 다른 말로 실용적 욕구, 경험적 욕구는 다른 말로 쾌락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제품 범주 욕구에서는 특정한 브랜드를 고려하기보다는 대체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욕구입니다. 제품 범주는 제품의 핵심적인 욕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자동차는 거리 이동을, 휴대폰은 통화를, 장난감은 즐거움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제품 범주의 핵심적인 욕구가 바로 범주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기능적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기능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험적 욕구나 상징적 욕구로 제품을 차별화한다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욕구를 충족하고 난 후에 경험적 욕구나 상징적 욕구로 경쟁자와 차별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능적 욕구에는 문제 해결, 문제 예방, 접근 회피 갈등, 불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문제 해결이 되겠죠. 진통제는 심한 통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진통제를 복용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즉 통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예방은 문제 발생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 예방이 되겠습니다. 접근 회피 갈등, 긍정적인 편익은 접근할 수가 있지만 부정적인 편익은 회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먹고는 싶지만 살이 찔까봐 먹지 못할 경우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다이어트 식품이 되겠습니다. 불완전한 만족, 불만족은 하지만 구매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죠. 어느 정도의 다소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닥터 캡슐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 되겠는데, 유산균은 우위를 통과할 때 많은 요소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장에서 호수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파괴가 된다면 유산균을 먹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산균을 캡슐로 봉합하고 그 캡슐을 먹을 때 위를 통과해서 대장에 갈 때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만족을 해결한 제품이다. 또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약이 되겠죠. 타이레놀이 나오기 이전에 진통제들은 부작용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불완전한 만족을 해결한 것이 바로 타이레놀이라고 합니다. 경험적 욕, 감각적 즐거움, 소비자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것이죠.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 환희, 기쁨이 되겠죠. 술, 기호식품, 오락, 대중음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제품을 소비한다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하게 감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적 탐구, 독서, 영화, 지적 탐구심이 되겠죠. 이러한 지적 탐구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독서를 하신다면 이 자체는 해로움이 없는 독서가 되겠죠. 그렇지만 해로움이 있는 독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은 지적 탐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서를 탐독하는 것은 지적 탐구 및 창의력 향상, 자신의 경쟁력 개발과 잠재 능력 개발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양서를 탐독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 욕구, 상징적 욕구는 사회적 인정이나 자기 표현 욕구가 되겠습니다. 열망 집단에 대한 동일시, 화장품, 패션 제품, 명품 등이 되겠는데 어떤 연예인이 액세서리를 했을 경우에 그 액세서리를 일반 팬들이 많이 구매해서 착용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것이 바로 열망 집단과 동일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는 여러 가지로 특정 집단과 동일시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특정한 사상과 견해에 편협한 집단과는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품 범주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시장 환경과 경쟁 상황을 분석한 다음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시장 전략이 되겠죠. 왜냐하면 경쟁자와 관련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자사의 제품에 적합한 제품 범주를 설정해서 제품 컨셉을 창출하는 것은 향후 포지션을 설정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품 범주의 선정 전략에는 제품 범주 창출, 제품 범주 분할과 시장 세분화 전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범주 창출 전략은 시장 선도자가 제품 범주를 창출해서 최초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품 범주 분할 전략은 후발 참여자가 시장에 이미 형성된 제품 범주를 분할하여 자사 제품을 차별화된 하위 범주에 기존 경쟁 제품은 진부한 하위 범주에 연결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전략입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은 이미 동일한 제품 범주에 다수의 상표들이 진입하여 제품 범주가 있는 시장에 신제품으로 진출하는 전략으로 동일한 제품 범주에 동일한 표적 고객이나 다른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범주 창출 전략은 시장 선도자가 새로운 제품 범주를 창출해서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죠. 제품 범주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선발자로서 제품 범주를 처음으로 창조하고 편익을 유발해야 합니다. 제품 범주를 규정하는 편익인 범주 욕구를 자사의 제품과 연관해서 포지션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를 특정 제품 범주 욕구와 연관하여 포지션하는데 이를 1차 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습지 해소제인 컨디션, 즉석밥의 햇반, 섬유유연제의 피존이나 섬유탈취제의 페브리지 등은 최초로 출시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 범주를 창출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 범주 창출형 제품들은 시장을 선도하고 해당 제품 범주의 대표 제품으로 인식되어 제품 성공력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 범주 분할 전략은 후발 진입자가 시장에 이미 형성된 제품 범주를 분할하여 자사의 제품을 차별화된 우수한 하위 범주와 관련시키고 기존의 경쟁 제품은 진부하고 열등한 하위 범주와 관련시키는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조미료 시장에서 과거에 미원에 비해 열세를 만회하지 못했던 CJ는 천연 조미료라는 다시다를 출시하면서 자사 제품은 천연 조미료, 경쟁자 제품은 화학 조미료로 포지션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조미료라는 제품 범주를 화학 조미료와 천연 조미료라는 제품 범주의 분할을 통해서 시장을 분할하고 창조한 것이죠. 시장 세분화 전략은 이미 동일한 제품 범주에 다수의 상표들이 진입하여 제품 범주가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 기업이 새로운 제품으로 진출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제품 범주에 동일한 표적 고객이나 다른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죠. 이미 제품 범주명이 있고 경쟁 상표들은 동일한 제품 범주명에 의해서 집단화한 상황에서 후발 진입자는 제품 범주 욕구를 충족하면서 선발 진입 상표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제품 범주 내에서 경쟁 상표와 차별화된 속성 또는 편익과 관련하여 포지션하여서 경쟁 제품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탁세제를 출시할 때 원래의 제품 범주 욕구를 충족하면서 경쟁 제품과 다른 탁월한 차별점인 고농축으로 적게 쓰는 세제를 부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표 고객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을 세분화하려면 중요한 소비자, 제품이나 상황 등 관련된 기준에 근거해서 세분 시장을 확인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합니다. 세분화 기준은 대체로 인구 통계 변수, 심리 변수와 행동 변수가 있습니다. 인구 통계 변수는 인구, 연령, 소득, 사회계층과 지리 등이 있고 심리 변수는 라이프 스타일, 개성, 지각, 태도와 추구 편익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동 변수는 구매, 거래, 소비, 사용, 매체 사용, 기술 사용, 충성도 등이 있습니다. 제품 범주의 선정은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구체적인 표적 고객의 특성을 제품이 제공하는 욕구와 편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고객의 특성은 기존 사용자, 잠재적 사용자 등의 예상 사용량이나 사용 빈도,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신분과 소득 등 변수를 고려합니다. 이를 선호하는 표적 고객을 뭐뭐를 위한 제품, 뭐뭐가 선호하는 편익 암묵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컨디션은 의료사를 경쟁 제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음주가 많았던 시절에 습지 해소제인 컨디션은 직장인을 위한 습지 해소제와 같이 표적 고객을 직장인으로 선정하고 제품 편익을 나타내는 습지 해소제의 제품 범주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과 편익 목록 선정,
시장에 제공되지 않거나 과소 제공되는 미해결된 제품 범죄 욕구 중에서 잠재 고객이 선호할 속성과 편익을 선정합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안에 따라서 잠재 고객의 선호 속성과 편익을 순위에 따라 목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출한 속성과 편익이 자사의 자원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된 기술이 제품할 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속성과 편익을 개발한 후에는 제품 컨셉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전환합니다. 속성과 편익의 목록으로 미해결된 욕구를 찾아보는 것이죠. 이때 문제, 범죄 욕구, 속성, 편익, 목표 고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